일요일 날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핵심적으로 많이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차트 이야기 이런 것들도 별로 얘기 안 하고, 온리 이제 좀 증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약간 좀,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도가 그래도 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증시가,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좋다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뭐랄까, 조금 찜찜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장이 그렇게 엄청 시원한 듯한 느낌은 아니고, 예,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충격을 한 번씩 줄 때마다, 보유하고 있는 이제 주식들을 이제 밑으로 끌어내려 버리게 되면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좀 올려놨던 거가 이제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장이어가지고, 아마, 계속 이 분위기를 계속 좀 봐도 괜찮을까 그런 싶은 좀 이제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미중 관계 악화. 예. 여기 위에다가도 이렇게 제목 써놨죠. 오늘 방송. 예, 오늘 방송 제목은 미중 관계 악화와 우리 증시의 방향이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잡아놓고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쌈박질 하면서 이제 종목 뭐 올라가고 있어요, 요새. 화장실 가서 볼일을 봤는데 찝찝한 느낌이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죠? 예. 뭔가 볼일은 보고 왔는데, 보고 왔으면은 뭔가 개운하고 시원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약간은 조금 찌무찌무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렇죠. 예. 요새 뭐가 올라가죠? 네, 큰새우님, 랄라블라님, 로켓팔사님도 어서오세요. 그렇지. 유니온 올라가잖아요, 요새.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요런 느낌. 예, 요런 느낌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잠깐 차트 볼까요? 유니온은 이제 7월 23일 날짜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금요일 날짜로 이제 한 번 더 상한가가 기록이 되면서, 2연속 상한가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양일 동안.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또 사상 신고가. 사상 신고가는 아니고, 52주 신고가. 예, 2020년도 신고가, 그리고 52주 신고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랠리가 이렇게 이어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예, 유니온 머트리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신고가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엔드, 티플렉스도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장중에 신고가가 갔다 왔습니다.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 달성을 실패했지만 그래도 금요일 장중에는 신고가가 나와졌죠. 예. 그래서 전고점 자리를 지금 갱신시켜 놓은 차트가 지금 여기서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 요런 쪽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상승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고점도 뚫어놓고, 신고가 패턴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야, 이거 미중 관계 악화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또 우리 증시에, 또 이제 불안한 요소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예. 맞아요. 히토리 관련된 종목이에요. 뭐, 내용은 아시잖아요. 설명해드릴까?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트리얼즈 티플렉스. 예, 요런 애들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라 되어 있는데, 중국 내 히토류 생산이 많아요. 중국 내 히토류 생산이 높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우리 이제 스마트 기기 제작하는데 원료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전기 전자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히토류라는 그 원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중국이 미국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서 이 중국산 히토류의 공급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게 되니까 그죠. 중국 내 히토류가 아니라 그러면은 국내 자체적으로 그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쪽과 관련돼 있는 이제 업체이다 하게 되면은 수혜주가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 악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히토류 관련주다라는 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유니온 머트리얼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티플렉스 같은 종목이 이제 급등을 해주는 겁니다. 요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모르시나? 모르시면 이번 기회에 알면 되겠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럼 이제 히토류 관련주를 지금 사자라는 건 아니고 증시죠, 증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미중 관계 악화에 따라서 증시에 이제 불안한 요소가 이제 생겨버리고 이에 따른 특징주까지 급등을 막 날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해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해드리자면은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게 맞다.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계속 가는 게 맞다. 라고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식 투자를 못하겠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때려쳐야 합니다. 왜냐면 미중 관계는 계속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계속. 예. 계속 안 좋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더욱 더 많이. much more than now.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예. 안 좋아질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찌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전서부터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살짝 좀 리바이벌을 드리자면은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조각조각 부셔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을 때 그냥 표현 자체가 조각조각 부셔진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어떤 좀 큰 막대한 어떤 충격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자 조각조각 부서진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제가 한 액면 말 그대로 진짜로 중국이란 이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가 실제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어찌 보면은 그걸 하기 위해 출범을 한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이다. 그래서 2020년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라는 후보와 이제 트럼프와 이제 경합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조 바이든의 그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다음번 대선이 진행이 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이 되지 못하고, 조 바이든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이유를 보다 한 번 더 대통령이 되지 못할 이유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보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방향하고 다르게 가고 있었다.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행보는 해오고자 했었던 미국이란 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수행해줬고 그에 따른 성과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럼 그 과정이 뭐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국을 분열시키는 거. 중국을 분열시키는 목적에 총대를 메고 나온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이 지금 계속 ING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에 균열을 낼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중 관계는 계속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첫 스타트 선을 끊어줬었던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대선에 성공을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선이 될 것 같아요. 재선이 되는 가운데 지금 같은 어떤 미중의 어떤 이 균열 상태, 대립의 상태, 그리고 이제 공세의 상태, 전쟁의 상태를 더욱더 가속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세계적으로 전쟁에 의한 어떤 대형 악재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하지 않고, 하락장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다. 어차피 계속 안 좋아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이야기했었던 통화의 방향. 그죠? 통화의 방향이 팽창으로 가는지, 수축으로 가는지, 이 본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은 지켜봐야 된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 발생되는 현상이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을 망가뜨리고, 이 망가진 경제를 재건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대규모로 뭐가 부려진다? 미국의 달러가 그죠? 세계적으로 뿌려져 나가는 그죠? 달러의 팽창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게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게 보면 엔진이라고 보면 돼요. 이 엔진에 계속 불이 들어와 있는 한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던, 혹은 뭐 정치적으로 무슨 대형 악재 이벤트가 있던, 그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엔진이 계속 온 상태, 그죠? 돌아가는 상태로 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눌림이 있을 뿐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는 추세 자체를 꺾어내진 않을 겁니다. 이게 본질이라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장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나 하면서 뭘 찾아봐? 기사를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기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지표가 안 좋아서 떨어졌다. 그죠?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장이 떨어졌어요.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생각보다 실망스럽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죠?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온 대로 떨어졌다 그러고,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온 대로 떨어졌다 그러고, 그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미중 관계라고 쳐도, 미중 관계가 악화가 우려가 된다라고 해서 떨어졌다가, 미중 관계 악화 우려가 좀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올라갔다든지, 그죠? 이 원인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매번 바꾸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안 좋게 나왔으니까 떨어진다.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 하면 좋게 나온 대로 올라간다. 이러면은 말이 맞는단 말이야. 하지만 이게 계속 작동하느냐? 아니요.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안 좋게 나왔지만 예상보다는 괜찮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좋게 나왔지만 예상치를 하회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매물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원인을 결과에 갖다가 붙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미 나와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기사화시키는 거지. 사실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항상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요런 걸 보면서 이게 안 좋아서 이렇게 된다, 저게 좋아서 이렇게 된다 라는 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데,
아, 그럼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장이 떨어졌다 하면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 되는구나 하면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라. 경제 지표가 제발 좋게 나와라. 실적이요 좋게 나와라. 이러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뭐 주가 올라갔어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며. 주가 올라갔어? 예.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주가라는 거는 실적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증시라는 것도 지표라는 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이에요. 돈의 힘. 돈의 힘이 계속 유지가 되고 받쳐주면은 파는 사람이 없고 사는 사람만 몰린다 하면은 그 액면 가치가 후달린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폭등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사람들이 매도 우위로 자금을 눌러버리게 되면은 좋은 종목도 날아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가장 이제 본질적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돈. 우리 금융시장의 돈. 이게 계속 엔진에 불이 들어와 있는가. 공급되는 방향으로 계속 불이 들어와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그죠? 예,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계속 온이 켜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켜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중 관계가 안 좋다, 혹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면서, 장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불이 들어와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계속 요것만 쳐다보시고 요것만 모니터링 하시면서 장을 봐야지 헷갈리지 않고 방향을 계속 유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그런 어떤 뭐 기사 내용이라든지 제가 보는 그런 이제 내용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는 여기에 계속 불이 들어와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주식 투자를 못 하겠다 하신다면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더 안 좋아질 거라고 강력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정된 수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 태어난 거야. 어찌 보면은 이번 미국 행정부 자체가 그걸 하기 위해, 그 일을 하기 위해, 그 총대를 매기 위해 욕 처먹고 또라이 짓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욕 처먹고 또라이 짓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트럼프가 자처해서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을 맡겨놓은 상태이고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잘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대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 대선의 행보 속에 미중 관계 악화 이슈는 계속 있다. 이걸 등에 업고 트럼프는 재선 캠페인에 나설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재선의 그 캠페인 모토로 하는 게 오히려 미중 관계가 안 좋아져 있는 상태가 돼야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들여 밟아 놓는 거죠. 들여 밟아 놓은 상태를 딱 보여주면서 받지 않느냐. 난 이렇게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저렇게 큰 덩치를 갖고 있는 나라하고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이고 맞서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거의 다 죽여놨다 하면서 딱 발밑 깔창 밑에 딱 앉혀놓고 이제 대선 캠페인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찌 보면은 이미 나올 만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9월이 다가오고 있죠. 9월 달에 제가 많이 이야기해드렸던 G11 회담 요 가능성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7월 말 다 됐어요. 이제 8월 한 달 지나면 이제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는데 상위 1등서부터 11개국의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데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조인해 볼 생각 없니? 이번 기회에 조인이 된다면은 세계 속에서 가장 강한 11개국 중에 한 나라가 될 수 있어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 성공 여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재선 여부하고도 직결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로직은 바로 이거예요. 중국 내 식량난. 여러분들이 이 이슈가 만약에 생긴다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수혜주로 될 수 있는 종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굉장히 큰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갈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흐름으로 보았을 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는 전혀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망상의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았을 때 유력할 수 있는 이대로 가다간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거. 그죠? 제가 이런 얘기 재작년서부터 얘기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지금 증시가 금융의 논리로 금융시장 내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치, 외교적, 국제,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올라가는 수혜주도 생기고 이슈도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남북경협주 그죠? 한참 인기가 절정이었던 남북경협주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국제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 이거에 맞춰서 움직였던 종목이잖아. 그죠? 한참 인기가 있었던 모남이나 신성통상 같은 반일운동 수혜주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 외교적 이슈에 의해서 발생된 거잖아요. 그죠? 그 히토류 관련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하고의 외교 관계 그리고 정치 이슈 이거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잖아. 그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수혜주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사회적 이슈로 발생된 거잖아요. 그죠?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실적이 어떻고 이러한 내용들보다는 지금 그죠? 이 사람들이 보는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 자체가 그런 이제 일반적인 평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는 그런 분야 자체가 다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야지.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전문가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듣는 방송들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제 입으로 자화자찬하기엔 조금 그렇긴 한데, 틀린 거 있었어요, 제가? 특히나 이제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지금까지 추이 봤었을 때, 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잘못 삐끗거리면서 어긋났었던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늦게 나와서 그렇죠. 이 시나리오가 늦게 진행돼서 그렇지, 나올 거 다 나왔어요. 그죠? 북한발 악재 있을 거라고. 세계 증시는 사상 신고가를 쓰지만 국내 증시만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북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북한발 악재 나오면서 방산테마주도 급등 세게 나왔었죠. 남북경협주 가능성 없다.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유동성을 대비해야 된다고. 이번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 유동성 폭풍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저가에 담아놓으면은 그죠? 된다. 그런 것들. 그죠?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작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보는 관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다 하면은 뭐 경제 지표나 뭐 동행 지표, 선행 지표, 후행 지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증시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려고 방송을 들으시면은 뭐 이번 달 무슨 뭐 산업 지표가 어쩌고 뭐 생산 지표가 어쩌고 고용 지표가 어쩌고 이걸 자꾸 들으시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맞을 리가 있나. 그죠? 이미 발생돼 버린 결과를 가지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내용들이 그런 지표들인데 그걸 가지고선 이제 미래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맞을 리가 없죠. 근데 좀 있어 보이기는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시황 관련된 내용을 지금 같은 시점에서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걸 자꾸 보려고 하는데 좀 멋있어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었을 때는 정답을 도출하기에는 분석을 해서 어떤 미래를 도출하기에는 별로 쓸데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 중국 내 식량난 요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호주 이야기 해드렸었죠. 호주 하면은 캥거루가 생각나고 코알라가 생각나면 안 된다고. 소고기, 밀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된다고 얘기 많이 했었었죠. 호주라는 나라를 이 미 행정부, 미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서방 세계 국가로 G11으로 끌어당기는데 당근 역할을 할 게 제 생각에는 요거랑 상당히 깊은 관련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미. 중국 내에 무슨 이렇게 돼지가 죽는 열병이 발생하질 않나, 그죠? 사람이 죽는 우한 폐렴이 발생하질 않나,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나질 않나, 갑자기 막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쓸려 내려가질 않나, 그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연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구세주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그 비즈니스에 대한 산물을 그죠? 미국이 허락을 해줘서 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얘네가 땡겨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씩 편을 땡겨가게 되게 되면은 이 중국 내 이제 입지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이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과거서부터 중국하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기판으로 치게 되면은 상대판의 상대 그 진영에 있었던 말, 상, 포, 차, 이런 이제 장수들 있잖아. 상대 진영에 있었던 그런 말, 포, 차, 이거를 우리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보면은 이제 그 다크아칸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연령층이 저 나이 때랑 좀 비슷하다 하신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빨갛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링 돌아가고, 그림 더럽게 못 그리네. 이렇게 뭉실뭉실한 빨간 그 어떤 그 외계 생명체가 있어요. 유닛인데 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기능을 해서 상대방 유닛에다가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래 상대방 유닛이었잖아. 상대방 유닛이 내 거가 돼버려요. 알고 있네. 절묘한 타이밍님 알고 계시네. 프로토스. 그치. 프로토스 유닛 중에 다크아칸, 마인드 컨트롤. 해보셨어요? 상대방 일꾼 훔쳐가지고, 프로토스인데 막 테란 SCB 훔쳐가지고 막 커맨드 센터 짓고, 나중에 핵 만들고 해가지고 고스트로 핵 쏘고 그랬었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이게 상당히 굴욕적인 거거든요. 이게, 여기는 이제 테란이라는 종족을 골랐고, 나는 이제 프로토스라는 종족을 골랐어요. 그러면 테란은 테란 유닛만 뽑을 수 있고, 원래 프로토스는 프로토스 유닛만 뽑을 수가 있는데, 이 다크아칸이라는 애를 통해서 이 테란에 일꾼이 있어요. SCB라는 일꾼이 있습니다. 얘를 훔쳐. 마인드 컨트롤 하면은 상대방 유닛이 내 거가 돼요. 그러니까 SCB를 훔쳐서 데려와. 이렇게. 그럼 얘가 내게 됐잖아? 그럼 얘가 내게 됐기 때문에 얘가 테란에 유닛들을 뽑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족을 프로토스를 골랐는데 SCB를 훔쳐가지고 테란의 건물을 짓고 테란의 유닛을 뽑는 거야. 그 테란의 그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은 핵이에요.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란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무기 핵을 내가 건설하는 거야. 그 다음 이거를 여기다가 쏴주는 거지. 그럼 이 테란을 선택한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개굴욕을 당하는 겁니다. 굴욕 오브 더 굴욕. 완전 개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종족의
최고의 무기를 내가 이용해야 되는데 못 쓰고 상대방이 뺏어가서 대신 매겨버리니까 아주 개구욕이 되는 겁니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이 채팅을 안 치시던 분들이 채팅을 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연령층이 이제 저랑 비슷하다. 지금 이제 30대 후반에서 이제 한 40대 초반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그죠? 한참 이제 중학생 때, 그때 이제 한참 나왔던, 그죠? 이 게임만 안 나왔었어도 여러분들의 이제 뭐랄까, 이제 대학 진학률과, 갈 수 있는 학교가 한 세 단계 레벨은 더 올라갔을 법한, 그죠? 이 게임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대학 진학률과 좋은 학교 진학률이 현격히 떨어져 버렸죠. 그죠? 제 친구도 이제 굉장히 이제 모범생이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게임을 소개를 해줬어요. 한번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 하는데, 게임 이런 걸 되게 안 하던 친구였었거든요. 이런 걸 잘 모르던 친구였는데, 여기에 맞들려가지고, 애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안 가고, 우리 흔히 이제 밤피라고 하죠. 예, 밤샘 PC방. 예, 그걸 막 하면서 막 키보드를 사고 마우스를 사고 하더라고. 예, 프로게이머 되겠다고. 예, 그래서 한 친구의 인생을 나락으로 제가 떨어뜨려 버렸었는데, 예, 지금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해서, 애기 셋 낳고 살고 있습니다. 이땐 내가 좀 많이 죄진 느낌이었어요. 애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진짜 수직으로 낙하를 하더라고요. 예. 학교 성적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이제 하방 VI 한 3방 맞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냥 이제 점화한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맨날 밤새 이거만 하는 겨 그냥. 진짜입니다. 싫어합니다. 반에서 그래도 반장도 하고 꽤 잘 나갔던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주고서는 나는 이렇게 재밌으니까 같이 하자 한 정도였는데, 여기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 친구 부모님 뵐 낯이 없더라고. 공무원 집안이었었거든요. 집이 공무원 집안이어서 모범생으로 자라던 친구였는데, 내가 이걸 맞들이게 한 다음에 애가 길을 약간 좀 이상하게 가더라고. 그래서 막 조금 이제 안 좋은 형들하고 좀 어울리고, 게임방 그쪽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고 하면서,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또 희한하게 이제 컴퓨터 공학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든 뭐 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고 이제 좀 겨우겨우 해서 이제 그쪽으로 진학을 했는데, 지금은 국가기관에서 일합니다. 국가기관. 잘 됐어요. 국가기관에서 컴퓨터 보안 이런 거 하는 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애기 셋 낳고 살고 있습니다. 뭐 하다 여기까지 갔어? 아무튼간 마인드 컨트롤, 그죠? 개구력. 포인트는 그겁니다. 구력. 구력이에요, 구력. 중국이 이제 유닛으로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 인도, 호주, 한국 이런 나라들이 중국이 나의 유닛, 우리 편 이렇게 이제 해놨었던 그런 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상대방 트럼프라는 다카칸이 나타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장기로 치게 되면은 내 유닛으로 있었던 포, 차, 말, 상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상대방 말로 바뀌는 거야. 어이씨, 후덜덜하죠, 그죠? 그러면 장기판 게임 이기겠어? 포차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포차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말이 돼버린다고. 상대방 말이 돼버리면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죠? 핵심 유닛들이 그냥 떼어지는 거면은 그래도 해볼만 한데, 떼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 유닛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이건 힘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로직으로 가는 어떤 과도기에 있는 게 지금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월달이 되는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상당히 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호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인도는 이미 게임 끝난 것 같고, 인도 내에는 지금 많은 공장들이 지금 증설이 될 예정이라고 많이 얘기해드렸죠. 세계 속에서 서플라이 체인 역할을 했었던 나라가 중국. 뭔가 만들 게 필요하다 하게 되면은 다 중국한테 맡겼어요. 저임금이잖아, 저임금. 고인력. 다인력이라 해야 되나? 예, 인력은 엄청 많은데 싸게 임금을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세계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 때 중국에다가 공장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우리 한참, 지금은 안 그러지만 한참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생산한다, 뭔가 제조업이다, 생산업이다 하게 되면 다 중국에다가 공장 짓자라고 했었던 때가 있었었잖아.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죠? 예. 근데 이걸 지금 현재 인도에서 지금 대신하고 있잖아요. 인도 내에서 이제 두 팔 벌려 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 요런 쪽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이것도 얘기 많이 해드렸죠? 저유가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맞죠? 지금 저유가 해소 안 되죠? 안 올라옵니다. 그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으면은 반등이 나오겠지. 나와 기술적으로 살짝 유가 반등이 있었을 뿐 그런 어떤 추세적인 상승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유가 상황 계속되고 있죠. 기름 넣을 맛 좀 나요. 예. 제가 그 차가 어제 불 들어왔더라고. 기름 넣으라고. 예, 주유하라고 불 들어왔는데 경유거든요, 저는. 경유로 움직이는 차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더 싸. 예, 더 싼데 요새 뭐 저유가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기름 넣는데 부담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원래 이게 만땅까지 가려면은 주유소의 기본 세팅이 15만 원으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셀프 주유 해봤어요? 해보셨죠? 셀프 주유 해보시면은 가득 돼 있잖아. 가득 버튼 부면은 이제 15만 원으로 세팅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한 15만 원 정도는 넣어야지 이제 가득 찬다라는 그건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그 가득 눌러도 15만 원 결제했다가 한 7, 8만 원 정도는 그냥 까져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 제 차는 이제 대형차는 아니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안 먹는데 대형차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경유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안 올라와요.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더 떨어지거나 할 정도이지 옛날의 가격처럼 뭐 1배럴당 뭐 60달러 이렇게는 안 올라갈 겁니다.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럼 러시아라는 나라는 죽어요. 자원으로 먹고 사는데. 그죠? 그때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1배럴당 40달러 이상은 되어줘야 최소한 똔똔이라도 친다. 똔똔이라도 칩니다. 예. 러시아가 기름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데 1배럴당 40달러를 받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본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고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비용이 40달러. 팔 때는 40달러. 그러면은 마진이 제로. 예. 근데 40달러 이하 수준이다 하면 어떻게 된다? 손실입니다. 손실. 물건을 파는 족족 이득이 남는 게 아니라 손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고 어떻게 해요? 재고로 남겨. 재고로 남기면은 공급이 늘죠. 공급이 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더 떨어져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없고 창고에 계속 박아놓는단 말이야. 팔진 않고. 그러면 이제 기름은 계속 공급이 늘어나는데 사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이제 가격은 더 떨어지죠. 안 올라와요. 게다가 여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침체래. 실물 경기가 침체래. 그래서 원유 수요가 없대. 예, 그러면서 수요를 더 떨어뜨리고 공급은 계속 늘려놓은 상황.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어떻게 된다? 쭉쭉 말라 삐뚤어서 죽어버린다. 그죠? 예. 그럼 죽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나라도 세상에 망하고 싶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예, 이번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푸틴 대통령 또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았잖아요. 뭘 통해서? 예, 개헌을 통해서. 이것도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러시아도 개헌을 했는데, 예, 왜냐면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우리 대통령도 연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으로 대통령을 한 번 예를 들어서 더 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푸틴이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예, 한 번 더 집권해도 된다라는 그 헌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성공했죠. 그래서 개헌이 성공한다는 뜻은 푸틴이 한 번 더 한다 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죠? 감히 한 번 더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그쵸? 정치 외교적 방향성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봤었을 때는 뻔한 것 같은데, 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끝났고, 내가 봤을 때는 호주는 이제 중국의 식량난 문제와 함께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러시아도 얘기가 다 예정된 수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가장 마지막 꼬투바리에 있는 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렸죠. 북한 이슈가 있을 것 같다. 북한 이슈가 안 좋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었을 때는 한반도 내 핵이 사라지는 비핵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그죠? 예. 그러면서 뭘 준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안겨주는 이러한 노선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여기에 눈치를 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눈치를 까고 뭐 했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6월 25일 날 발표가 있었었죠? 6월 25일은 6.25입니다. 6.25. 6.25는 뭐예요? 북과 남이 서로 총칼을 겨들면서 싸웠던 전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국 전쟁. 그죠? 예. 그때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종전하자라고 이야기했죠? 북한에게 체제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죠? 체제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은 뭐예요? 김정은 체제 유지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안 해도 되고 너희 스타일대로 있어도 되는데 종전만큼은 하자. 이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한 뻘소리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한 거라고 봐요. 저는 상당히 눈치 있게 행동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이런 태세 전환의 이런 행보가 그냥 들었을 때는 쟤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이렇게 진행이 될 거를 감을 잡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그래야지 이제 숟가락 하나 얹은 거죠.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데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은 여기에 편승을 해야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 대선 때 뭔가 하나 카드를 더 갖고 가기 위해서는 그쵸. 이 비핵화가 이뤄진다라는 가정 속에 뭔가 공적을 세워야지. 그 카드를 가지고 한 번 더 그죠?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걸 추진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꼽사이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북과 미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끼리 하려고 하는데 눈치를 채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행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이해가 돼. 남북 관계도 이해가 되고 북미 관계도 이해가 되고 한미 관계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갑자기 배를 눌렀어. 근데 아주 옆집 사람이어가지고
문전박대할 수는 없어. 문전박대할 수는 없는데 껴주고 싶진 않은 거지. 하지만 같이 가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죠? 근데 아무튼간 파티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초대를 받던 안 받던 간에 거기에 같이 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요렇게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까지 땡겨가는 상황.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된다 하게 되면은 저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연출이 되면은. 이게 만약에 시나리오가 바뀐다 하게 되면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된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이거로 바로 연결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미중 관계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지겠죠. 이해되셨어요? 내가 테란이야. 근데 상대방 프로토스가 내 유닛을 훔쳐가가지고 핵을 쐈어 나한테. 엄청 굴욕적이죠, 그죠? 그 굴욕을 당하고서도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죠. 더 안 좋아지는 거, 관계 악화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야 돼요. 관계 악화가 곧 끝을 만듭니다. 그렇게 개굴욕을 당해야지 GG가 쳐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까 크크크 하셨던 분들, 아까 제가 다크하칸 이런 거 얘기했었을 때 막 크크크 치시면서 막 이렇게 막 그 뭐 프로토스 유닛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 하셨던 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핵이 떨어지면 GG를 친다고. 뭔 얘기인지 알죠?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망상을 품고 있다가 내 기술인 핵이 상대방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밀려 있는 거지?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와 이거 이렇게까지 밀려 있는 거였구나. 나는 혹시나 해서 뭔가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기는커녕 전혀 이제 일말의 어떤 기회도 없는 거였구나 라는 걸 판단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GG를 치죠. GG는 뭐예요? 굿게임. 굿게임을 줄여서 우리가 GG라고 하는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패배를 인정할 때 채팅창에다가 게임 채팅창에 GG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게임 그 해설해주는 사람이 이제 GG 나왔다고, 땡땡땡 선수 GG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굴욕과 관계 악화가 결과적으로 이제 미중 종전을 만들게 될 것이고, 저는 그 그림이 그렇게 뭐 엄청 멀진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로 갈 거라는 걸 가정을 하고서 이제 장을 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은 무엇인가? 전리품 이 맞나? 철자 맞나요? 왜 이렇게 어색하지? 전리품인가? 전리품이지. 귀에 물 들어갔더니 뇌에 좀 이상 생겼나 봅니다. 전리품, 그죠? 이 전쟁의 전리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뭘 가져가는 건가? 그걸 생각을 해야죠. 이거지. 달러 패권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1차 산업혁명은 농업이었고, 농업, 2차 산업혁명은 공업,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정보화 사회,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산업혁명이라는 대주기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이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자가 영토를 확장해 놓고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전쟁을 원치 않는 상태가 찾아오면은 그게 바로 평화라고. 평화. 우리 뭐 팍스 로마나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 농경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국사책 보시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청동기 사회 뭐 이렇게 하면서 빗살무늬 토기 만들고, 토기를 왜 만들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잉여물이 생겼네. 옛날에는 수렵 활동하고 채집 활동 했었을 때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길 가는 토끼를 잡아 죽여서 구워 먹고 해서 근근히 먹고 살았었는데, 토끼를 가둬서 키울 줄 아는 그런 어떤 기술이 생기게 되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해서 키워서 먹을 줄 아는 그 기술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먹는 게 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장해야 돼.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쵸?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톡이잖아요. 그러면서 잉여물을 가지고 쟁여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열심히 키워서 잡아 죽이려면 1년 걸리는데 옆 나라 보니까 이번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쟁여놨더라. 야, 저거 뺏자 하면서 발생된 게 전쟁이죠. 그죠? 잉여물이 생겼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 전쟁의 승리자가 다 뺏어가고, 너희는 이제 키워. 다 키우면은 바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간 거야. 근데 이것도 얘기 제가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게 산업혁명이라고. 뭔가 잉여물이 생기고 뭔가 혜택이 생기게 되면 이 혜택을 누가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싸우는 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정해지게 되면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도 우리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 이제서야 얘기를 하죠. 옛날 같았었으면, 그때 당시 같았었으면 뭐 히틀러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막 뭐 전쟁을 일으켰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해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 이때는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일어났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전 일어나게 됐던 거고, 우리 옛날처럼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전쟁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국지적으로 게릴라전이 일어나고 사이버망을 통한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은 미중 전쟁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 전리품이 무엇이냐?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역사는 큰 사이클로 반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방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거라고. 그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어차피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던 뭐가 되던 결론은 종전인데, 끝인데, 전쟁의 끝인데, 그죠? 그 전쟁의 끝에서 나올 사회는 바로 미래산업, 4차 산업혁명의 사회이다 라는 거죠. 그죠? 이 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미중 관계가 안 좋은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미중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미래 산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거지.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중 관계 악화가 결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와줄 목적지를 보고 가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여전히 진행이 되는 거라는 거죠. 뭘 기반으로? 이걸 기반으로. 그러니까 달러가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고 몇 번 얘기합니까? 제가 팽창기이다. 이거를 왜 여러분들이 잘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설명이 너무 어려운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모든 기존의 어떤 그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배경 지식을 다 버려놓고 그냥 초등학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생처럼. 전쟁을 했어. 누가 이길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전쟁을 통한 전리품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이긴 거에 따른 어떤 혜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혜택이 뭐다?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순한 거라고.
예. 제가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거는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이거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중 관계 악화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뭘 기반으로 한다? 이걸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팽창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뿌려지니까. 달러가 계속 확장을 해. 커져야 돼. 커져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엔진을 계속 가동시켜야지 돼. 엔진을 계속 꺼놓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계속 켜놔야 돼요. 켜놓으면서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러면서 중간에 발생되는 건 뭐다? 미중관계 악화라고. 그러니까 이걸 주객을 전도시켜서 생각하시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해놓고 생각하게 되면은, 아, 목적지는 이거고, 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이것만 쳐다보고 여기에 지금 현재 ON, 스위치가 ON으로 켜져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증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ON이 계속 켜져 있어요. 그리고 일로 계속 이어가시면 되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어떤 이제 뭐 국제적 이슈로는, 예, 중국의 식량난, 이런 거 찾아올 수 있겠고,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런 과정 속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수혜주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이런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슈가 터지고 종목이 올라가면은 야, 이거 올라간다, 지금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좀 늦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돗물에 유충이 생겼어. 그래서 구충제를 사람들이 먹어. 그래서 구충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쳤잖아요. 야, 구충제 관련주 흐름 죽여준다. 야, 구충제 관련주 얼마까지 갈까요? 지금 사도 되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주식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주식은 그게 아니죠. 수돗물 유충으로 예를 들자면은, 지금 보니까 수돗물에 유충이 생길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 그래서 수돗물 유충이 생기면은 구충약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구충약 관련된 종목을 사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수돗물에 유충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예측이 안 되잖아, 그런 거는. 그거는 제 영역은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미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놓고 있다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작동이 되면서 그게 현실이 된다 하면은, 그죠? 미리 선점해 놨던 종목들이 첫 상을 기록하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럼 이미 수익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에 갖다 팔지는 여러분들 행복한 고민이잖아. 그쵸? 이미 상한가가 간 상태에서 이걸 지금 사도 되는가, 지금 주문 넣으면 체결이 될까,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점해 놓고 있다가, 그쵸? 예상해 놨었던 시나리오대로 증시 흐름이 나오고 관련 수혜들이 급등이 나오게 돼서 수익을 안겨주면은, 일단 궤도 위에 올라갔구나, 힘이 세다, 매도가를 어디에다 잡아놓고 가야 되지, 그 생각만 하면서 살살 팔아나가시면 되죠. 그쵸? 그렇게 주식 투자하란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했었던 매매, ATTN, 그죠? 토탈소프트,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던 프롬파스트, 입으로만 떠드는 거 아닙니다. 실제 정방에서도 이거 다 수익, 고수익 나왔잖아요. 그죠? ATTN도 50% 넘게, 100%가 넘는 수익이 나와줬고, 프롬파스는 대략 한 7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와줬고,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짧게 파신 분들은 한 20%대, 좀 계속 가진 분들은 한 40%대까지 수익이 나왔죠.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무료 방송하면서 많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드렸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이재명 대선 주자로 나올 거다. 이재명이 대선 주자로 나올 확률은 매우 높다. 그 이야기 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미래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RFID 칩,
중요하게 거론이 될 거라고. ATEC-TN이 하는 사업이 RFID 칩 사업 부분입니다. 토탈소프트 역시 이재명 테마로 되어 있지만 얘도 물류 시스템 관련 종목이에요. 물류 시스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물류 시스템의 대변화가 필요하다. 그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죠. 그리고 개헌, 프롬파스트. 이번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바뀌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가 있을 것이고, 대선이 다가오는 과정 중에 개헌 이슈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것도 제가 무료방송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정방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종목을 미리 사놨던 거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수익률들이 꽤 많이 나아졌어요. 그쵸? 상한가가 간 다음에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점하고 있다가 가면은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핫한 거, 지금 막 뜨거운 거, 유충 관련된 종목 내일도 사도 되나요?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예 다 꺼버리죠. 다 관심을 꺼버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속의 관련 수혜주, 여기에 집중을 하라.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만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가능하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큰 판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우리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로 가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미래로 가는 과정 속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애들 제가 얘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보안 인증 관련된 거 얘기해드렸고, 그죠? 개헌 이슈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이야기 많이 해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토목건설, 계룡산업인가 계룡건설인가 그거 상한가 나왔더만 금요일날. 우리 정부에서 그 민자 사업 유치인가 뭔가 그거 해가지고 뭐 한다고 얘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SOC 산업에다가 뭐 몇 조지? 100조인가 뭔가 투자하겠다고. 이것도 얘기 많이 해드렸었죠? 영국의 존슨 총리가 하이바 쓰고 나왔다. 이거 거기만의 문제 아니라고.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될 거라고. 그죠? 계룡건설이에요. 나오잖아요. 세종시로 올라갔어요? 난 또 그걸 올라갔는 줄 알았네. 건설 이런 거. 그죠? 그럼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스마트 시티 건설. 그죠? 공장은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 건설. 그죠? 이런 식으로 똑똑똑똑똑똑똑 하나씩 나오게 된다고.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해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가 뜨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QR코드를 찍고 사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미래는 그렇게 QR코드처럼 자신의 아이디가 계속 체킹이 되는 시대로 가야 돼요. 근데 코로나가 그걸 촉매제 역할을 해줄 뿐이지. 바이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이오 쪽이 유망해지는, 바이오 산업이 뜨는 미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었어도 어차피 가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얘기했잖아. IT와 바이오의 융합이라고, 융합.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핵심. 융합. 여태까지 내가 지금 방금 메모장에다가 키보드를 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썼을 때 카톡에다가 쓰잖아요. 핸드폰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된다?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 언어로,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 일요일 방송 더럽게 길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일요일 방송 오늘 더럽게 많이 한다, 이렇게 다 퍼준다, 다 알려준다, 와 미쳤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쳐지게. 그죠? 그러려면 생체 신호를 이 전자기기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IT 간의 융합,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막 미래 영화, SF 영화에서 보던 그 미래가 가능하려면은 그게 가능해져야 돼.
근데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삼성, SK 이런 회사들, 그죠? 삼성이 왜 바이오 산업을 그렇게 하려고 목을 매는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왜 생겼고, 그걸 이제 지배 구조 개편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두게 됐었던 이유. SK라는 그룹사가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상장시키는지에 대한 이유. 그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대기업은 이미 방향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은, 그쵸.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딱 잡았죠? 그럼 이제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섹터 내에 안 간 거 중에 죽여주는 거 사면 저는 게임 끝난다라고 봅니다. 지수가 지금 2019년도 상반기를 2019년도 당시에 최고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근데 종목이 2019년도 최고가까지 못 갔어. 못 간 이유가 애가 개별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돼서. 이슈와 재료가 터지는 시점, 뭔가 시나리오가 나올 게 있는데 뭔가 시나리오 나오기 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놓고 가게 되면은 뭐 구충제로 올라갔던 제약주들처럼 구충제 이슈만 떠도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뭔가 재료거리가 아직 부재한 상태인데 재료거리가 나올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형태의 종목이다 하면은 그 박자에 맞춰서 저는 필히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로 드렸던 무료 방송 추천주들도 다 이 관점에 해당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앤드 앞으로 할 것도 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장투하셔야 돼요. 장투. 고수익률을 노려야 합니다. 지금은 5% 뛰기 해서 끝내는 그런 매매를 해선 안 돼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이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전략을 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은 고수익을 노려야 됩니다. 진짜 한 100% 정도의 고수익을 예정해서 장투로 쭉 가야 돼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들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 농담으로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서 올려버릴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신분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단계씩 레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부가 한 번씩 더 쌓이게 되면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산업혁명의 미래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신분의 구조도 싹 바뀌게 될 텐데 상대방이 올라가 버림으로 인해 내가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올라가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가지고 그 위를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를 선점할 것인가가 지금 시장이라고 봅니다.